신탁사가 각종 재건축 업무를 대리하는 방식입니다. 더 시범이 선도지구에 선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시범 1구역 통합 재건축 단지보다 사업성이 현저히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엑슬리서치입니다. 11월 27일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를 발표했습니다. 분당 선도지구에 선정된 재건축 단지는 통합 재건축 3개 단지로 시범단지 우성 현대아파트 3,713가구와 샛별마을 동성아파트 2,843가구, 양지마을 금호 등 4,392가구 총 10,948가구입니다. 선도지구에 선정됨에 따라 재건축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됐기 때문에 재건축 아파트를 매수하고자 하는 실수요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세 번째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 많으니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신탁 방식 정비사업은 선도지구 등 1기 신도시 분당 재건축 단지 대부분이 채택하는 방식입니다. 신탁 방식이란 아파트 소유자를 대신해 부동산 신탁사가 정비사업,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도시정비법 제28조 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합 방식은 조합원이 건설회사에 토지를 담보로 사업자금을 대여받아 진행하는 방식으로 건설사는 조합원의 분양대금과 일반 분양자의 분양대금으로 공사비를 지급받는 분양불 방식의 재건축 사업입니다. 반면 신탁 방식은 토지 등 소유자가 부동산 신탁회사에 재건축 업무를 위탁해 신탁사가 건설회사에 기성불로 공사비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신탁사가 각종 재건축 업무를 대리하는 방식입니다. 신탁 방식과 조합 방식을 구체적으로 비교해보면 사업 시행자 같은 경우엔 신탁사와 조합이 각각 주체가 됩니다. 또한 초기 사업비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사업성 검토를 위한 컨설팅 비용이나 인허가 비용, 설계비 등을 신탁 방식에서는 신탁사가 조달하지만 조합 방식은 토지 등 소유자나 용역업체, 특히 철거업체나 추후엔 건설사로부터 대여를 받게 됩니다. 건설사로부터 사업비를 조달받는 경우 공사비 협상 시 극단적으로는 조합에게 원금 상환을 요구하거나 건설사가 유치권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또한 공사비 같은 경우엔 신탁 방식은 신탁사가 조달하고 공정에 따라 단계별로 지급하지만 조합 방식은 분양이 다 되면 공사비를 지급하게 되고 공사비가 부족하면 시공사가 미분양 물건을 할인 분양하며 자체 조달합니다. 분당 재건축 단지별 신탁사 MOU 현황입니다. 대부분의 단지가 신탁사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상태입니다. 선도지구에 선정된 시범단지 우성현대와 양지마을 같은 경우엔 각각 한국자산신탁과 한국토지신탁이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신탁 방식 재건축이 아파트 소유자들에게 안심할 수 있도록 재건축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미분양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신탁사는 향후 일반 분양 시 부동산 침체로 미분양이 발생한다 해도 손실을 떠안는 등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리스크는 위탁자인 재건축 아파트 소유자가 지기 때문입니다. 분양이 완판돼 이익이 나면 소유자의 이익이 증가하고
미분양이 발생해 손실이 나면 소유자의 손실이 증가합니다. 다만 조합 방식도 신탁 방식과 동일하게 조합이 위험 부담을 갖지만 건설회사가 미분양 리스크를 부담하여 공사비에 선반영하기 때문에 공사비가 비싼 것입니다. 둘째, 신탁사는 소유자 또는 조합원보다 전문성을 갖고 있지만 건설회사보다는 전문성이 부족합니다. 저희 채널에서 지난 영상에서 언급했듯이 건설사는 공사비를 올리는 다양한 노하우가 있습니다. 공사비를 인상할 때 근거를 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첫째, 계약서상의 인상률을 명기할 때 그 근거에 따라 공사비를 올립니다. 계약서상에 기재된 물가 상승률과 건설 공사비 지수 등을 근거로 공사비를 인상합니다. 둘째, 설계 변경을 통해 공사비를 인상하는데 특화 시설을 추가한다거나 세대수가 증가할 경우 그에 따른 시공 면적이 증가하며 설계 변경을 통해 공사비를 올립니다. 또한 벽지, 셰시 스펙 변경, 초고층 아파트로 변경한다거나 층고 등을 변경해 다양한 설계 변경 요소들을 발생시키게 되는데 이를 명분으로 공사비를 급격하게 올립니다. 건설사가 공사비를 인상하는 방법 두 번째입니다. 설계 변경 등을 통해 증액된 세부 내역을 영업 비밀이라는 이유로 토지 등 소유자에게 제공하지 않거나 일부 정보를 누락시키며 자료 제공을 차일피일 미룹니다. 또한 공사비 협상 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벼랑 끝 전술인 공사 중단 및 유치권을 행사해 토지 등 소유자를 압박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린 대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순간 갑이 아니라 을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런 건설사의 횡포를 막을 견제장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탁사는 아파트 소유자가 원하는 최고급 아파트에 거주하고자 하는 욕망을 막을 수 없습니다. 건설사는 설계 변경을 통한 고급 자재 시공을 유도해 공사비를 인상하며 마진을 극대화합니다. 최초 계약 시보다 더 좋은 스펙의 마감재를 선택하도록 유도하는데, 예를 들면 타 단지와 비교를 통해 소유자로 하여금 고급 마감재를 선택하도록 합니다. 또한 단지 내 고급화 목적의 특화 커뮤니티 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유도해 공사비를 인상합니다. 서초구, 강남구 재건축 아파트의 실내 마감재 일부를 비교한 표입니다. 이 표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재건축 조합원 등 소유자들은 타 단지와 비교하여 최고급 아파트를 지향하기 위한 고급 마감재를 선택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도 교통 환경이 우수한 서초의 A 아파트 값이 상대적으로 교통 환경이 평범한 강남의 B 아파트보다 아파트 값이 높습니다. 최고급 마감재를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값은 강남 아파트가 더 낮게 거래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이든 타이든 타 단지와 차별화를 위해 더 큰 공사비를 지불해도 실익이 없습니다. 시범단지 1구역과 2구역은 상반기 통합 재건축을 진행하다 서로 의견 차이로 1구역과 2구역으로 각각 선도지구 공모 신청을 했으며 11월 27일 더 시범 우성현대가 최종적으로 선도지구에 선정됐습니다. 그러나 늦게 출범한 더 시범 통합 재건축 단지는 시범 1구역보다 더 높은 68층의 초고층 아파트를 계획하며 더 많은 기부 체납을 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과도한 최고층수 경쟁으로
우성현대 아파트 소유자들은 저희가 이전 영상에서 추정한 사업성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환급금을 받을 수도 있었지만 과도한 최고 층수 경쟁으로 사업성이 악화돼 분담금을 더 많이 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 시범이 선도지구에 선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시범 1구역 통합 재건축 단지보다 사업성이 현저히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시범 1구역은 역세권 단지로 향후 더 높은 프리미엄이 형성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건설사 공사비 폭등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무엇일까요? 최소한의 안전장치 첫 번째는 공사비 검증을 위한 독립적인 건설공정관리회사를 선정해야 합니다. 신탁사가 건설공정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널리 알려진 대로 둔촌 주공아파트 재건축 단지는 건설사와 공사비 분쟁으로 큰 홍역을 치렀습니다. 조합 입장에서 인상된 공사비를 검증할 기구가 없었던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한국부동산원에 공사비 검증을 의뢰했지만 수조 원짜리 공사비를 검증하는 인력은 고작 10명뿐이고 부동산원이 공사비를 검증해서 조정을 권고해도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유명무실한 검증일 수밖에 없어 조합원과 일부 분양자에게 공사비 인상분이 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건설공정관리회사인 컨스트럭션 매니지먼트사가 공사비 인상률을 최소화하면 그에 따른 소유자의 이익은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신탁 방식에서 2조 원짜리 공사비가 20% 인상돼 2조 4천억 원이 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CM사를 선정할 경우 수수료율이 최대 5%이며 이를 적용해 1,000억 원이라고 가정하면 CM사가 공사비 인상을 사전 차단하고 검증해 공사비 인상률을 약 7%로 억제해 인상액이 1,400억 원이 됩니다. 따라서 CM사를 선정하기 전 공사비 인상액에서 최소화한 공사비를 빼면 토지 등 소유자에게 1,600억 원의 이익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이렇듯 건설공정 전문관리회사인 CM사를 선정해 공사비를 검증하는 것이 조합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최선의 선택입니다. 공사비 인상 억제를 위한 안전장치 두 번째는 도급공사계약서에 독소조항을 배제하는 조항을 삽입해야 하는 것입니다. 공사 도급계약서엔 을인 건설사가 갑에게 공사비 변동 근거를 제시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사는 영업 비밀이라는 이유로 공사비 인상분에 대한 세부 내역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상의 세부 내역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불이익 조항 등을 삽입해 건설사와의 공사비 협상력을 높여야 합니다. 또한 건설사와 본 공사계약 체결 시 일반 조건 및 특약 조건에 물가 연동제 배제 항목을 삽입해 공사비 인상을 억제해야 합니다. 최근 물가연동제 배제에 관한 건설사의 유리한 판결이 선고되는 추세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급계약서에 명시해 건설사의 과도한 공사비 인상을 견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분당 재건축 아파트 매수 시 알아야 할 사항 세 번째 시간으로 소유자에게 가장 중요한 공사비 인상 최소화를 위한 사항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